네,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기타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기타 주의할 수동태라고 나와 있죠.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y에다가 여러분 they say 그들은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일반인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인입니다. They say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어입니다. 일반인이 주어요. 그들은 말한다 무엇을요? 그녀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것이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전체가 통전을 마시면 목적어. 근데 접속사 주어 동사이므로 목적어 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that은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말한다 그녀가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해서 목적어절입니다. 수동태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목적어절이 주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어로 바뀝니다. 그녀가 거짓말장이라는 것 that she is a liar. she is a liar. 자, 이것이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통조림하시면 주어입니다. 그녀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말한다, 말해진다.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되겠죠? 항상 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이게 수동태죠?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됩니다. by them. 자, 이렇게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죠? 주어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를 씁니다. 가짜 주어. 뭘 씁니까? is를 씁니다. 주어가 길 때는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it is said. 자, that절이죠? that she is a liar.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it을 뭐라고요? 가주어라고 봅니다. 가주어. 대절을 무슨 절이라고요? 진주어라고 하면 됩니다. 진짜 주어죠. 자,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일 때 수동태에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죠. 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통조림에서 하나가 that she is a liar라는 통조림 하나가 주어로 바뀝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썼죠.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무슨 주어를 쓴다고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저 뒤로 보내버립니다. It is said that she is a liar라는 문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대절을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진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by them은 왜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훈련을 하실 건데 여기서 이제 바꿔주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She is said to be a liar를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수준이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자, it은 가짜 주어죠. 형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어라고도 해요. 자, 진짜 주어는 대절이죠. 그런데 이 that은 해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 요소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기능어, function wor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it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요 it과 that을 동그라미 치는 분을 우리가 기능어라고 그러죠. 문법적인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단어다. 이거는 해석상 필요는 없죠. 전혀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해진다 그녀가 거짓말장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들은 빼버리자 한번. 형식적으로 들어간 걸 빼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뺍니다. 자, 그냥 해볼까요? she를 뺍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듣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죠. 역시 is said. 그녀는 어떤 말을 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을 듣는다죠. 요거는 시제를 맞춰 주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시제를 맞춰 주시고요. 자, 현재 시제죠. 여기서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냐 하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뭐뭐라고 말을 듣는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라고 말을 듣는다 해서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시제입니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요게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is도 현재 시제죠. 시제가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죠? 시제가 같을 때는 뭘 쓴다고요? 시제가 일치하면 시제가 일치하는 경우 단순부정사면 여기에다 뭘 써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시제가 일치하면 동사 원형이죠. 단순부정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is의 동사 원형은 be가 되겠습니다. be, to be a liar. 이렇게 됐습니다. 어려운가요? 그녀, she를 앞으로 뺐어요. 그녀는 그 다음에 동사를 씁니다. 주어 동사니까 역시 그녀는 말을 듣는다 하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뭐뭐라고 할 땐 to 부정사 써서 표현하는데 시제를 따져서 뒤에 동사를 쓸 것이냐 동사 원형을 쓸 것이냐 시제가 달라지면 뭐예요? to have pp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be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 to be라고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그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we believe that 할 때 요 대절을 원래 is로 취하는 거죠. 가짜 주어. 그 다음에 it 다음에는 it is believed 뭐뭐라고 말해 믿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녀가 부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여기서는 좀 틀렸네요. 예, 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죠? 믿어졌다 하는 거니까 여기도 원래는 it was 이렇게 써야 됩니다. it was believed that 이렇게요. 그래서 was를 쓰고 대절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왜냐? 요 believed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was를 써야 되겠죠? was로 고쳐주시고요. 그러면 he is believed라고 되어 있는데 is가 아니겠죠? was입니다. was believed 이렇게 고치시고 was believed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 같습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안 되죠. to 동사 원형이니까 역시 to be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그런데 요 위에 문장이 없다고 치고요. 요 위에 문장이 없다고 치고 그 아래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문장. 그가 부자였다. 요건 시제가 어때요? 과거 시제죠. 요 문장이 없다고 치고 자, 요거 없는 겁니다. 자, 과거에 부자였다라고 지금 현재 믿어진다. 요거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그러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다르므로 to 다음에는 have pp 이렇게 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수거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암기합니다. 단순 암기합니다. by 아니고요. 다른 걸 쓴다. 자, 재료를 나타낼 때 with를 쓴다. 그래서 be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뒤덮여 있다. 행위자가 아니라 뭐뭐를 뒤에 나오는 건 요 재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로 뒤덮여 있다. 그러면 be covered with. 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The streets were crowded with people. 이렇게 돼 있죠. crowd 붐비는 겁니다. 붐비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재료죠. 뭐로 붐비고 있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역시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이나 wit이 나오면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원인을 나타낸다. The poison killed him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요. 자,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아래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We were surprised. 우리는 깜짝 놀랐다. Astonished, amazed 다 같은 단어입니다. Surprised, astonished, amazed.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감정의 원인이죠. 요게 감정이거든요. 감정 형용사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뭐에 놀랬다. 감정의 원인이죠. 그럴 땐 전치사 as를 쓴다. 이것은 감정에 뭘 나타낸다? 원인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to, know to 해서 be known by, be known as, be known to, be known for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통째로 외우십니다.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시고요.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by 뭐뭐로
판별되다. 판별되다. 이렇게 쓰시고요.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시고요. be known for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be famous for 하고 같고요. be well known for 해서요.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자,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by 뭐뭐로 판별되다. be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도 수거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be caught in 뭐뭐를 만나다. be married to 뭐뭐와 결혼하게 되다. be tired with, be tired from 뭐뭐로 지쳤다. be observed in 뭐뭐에 열중하다, 몰두하다. be tired of 뭐뭐에 실증나다. be taken by surprise 기습당하다. be opposed to 뭐뭐에 반대하다. 라고 해서 요거는 수거라고 생각하시고 수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자, 다 이렇게 단순 암기, 수거는 단순 암기. 자, 갑시다. 동작 수동태, 상태 수동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요겁니다.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become이나 get이나 grow 등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비동사 대신에 become, get, grow 등을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stand, lie, remain.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비동사 대신에 become, get, grow, stand, lie, remain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동수동태, 사역수동태라고 되어 있죠? 예, 이럴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photographs and photographs가 능동태 형태로 되어 있죠. 형태가 능동태인데 수동의 뜻을 나타낸다. 수동의 뜻을 나타낸다. 자, 이겁니다. 구조는 능동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구조는 능동인데 수동의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사진이 잘 찍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가 나오죠? where, badly 이런 부사가 나오죠?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 그 중에서도 where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where라고 쓰이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요. rice, sell, pair, washes 이런 단어들은요. 특히요. 여러분들 뭘 중점적으로 외우시면 되냐면요. photographs 외우시고 sell 외우시고 잘 나오는 겁니다. pair 외워주시면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다가 pai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세 단어는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역 수동태 가도록 하겠습니다. My head was blown off by the wind. 자, blown off 하면 바람에 날려갔다 이런 얘기죠. 모자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갔습니다. 라는 건데, 자, 이럴 때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의미로 어떻게 쓸 거냐?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수동의 의미로 사람, have, 목적어, pp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have, 자, 이렇게 써볼까요? 사물 목적어 플러스 pp 이럴 때는요. 자, 요게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고, 사역, 수동, 완료를 나타낼 때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have, 사물, 목적어, pp는요. 사역,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수동, 완료, 상태를 나타낸다 라는 건데 사물, 목적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2번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I had my head blown off by the wind.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바로 수동의 의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동의 의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정법. 법이란 뭐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른 동사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직설법이 뭐냐? 직설법. 넌 너무 직설적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직설적. 직접 얘기하는 거죠.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직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령법이요? 명령하는 겁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자, 뭐뭐 하다로 끝나겠죠. 뭐뭐 하다, 직설법.
명령법은 뭐뭐 해라 이렇게 끝나겠죠. 가정법은 뭐뭐라면 이게 가정법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죠? 예, 이런 가정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조건문과 가정법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자, 우리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정리를 조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을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가정법은요. 첫째, 가정법 미래가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 어떻게 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법 미래 뭐가 있냐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써볼까요? were to 동사 원형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주어 대시 그 다음에요. 조동사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조동사 과거형 be 대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대시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should가 들어가면 조동사 과거형도 되지만 조동사 현재형도 되더라. 그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were to를 쓸 때는요. 이 형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쓰시고요. 쓰셨습니까? 예, 외우셔야 됩니다. were to가 들어가면 가능성 0%라고 써보세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이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이건 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을 were to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 뭐 이랬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날 확률이 0%를 보는 거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성이 0%일 땐 were to를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hould는요.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가정.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능성을요. 써보세요. 가능성 1%를 나타냅니다.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hould 가능성 1%인데 말하는 화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화자가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금 막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는데 10분 뒤에 날이 환하게 밝아지면 내가 피자 한 판 쏠게 이랬을 때는요. 환하게 밝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환하게 밝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분 뒤에 환하게 밝아질 수도 불가능한 일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럴 땐 should를 쓴다. 미래 불확실한 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자,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가정법 현재는요. 가능성이 50%를 나타내는 조건절입니다. 얘는 조건절. 뭐뭐라는 조건에서 조건절. 자, 어떤 형태를 쓰냐면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쓰시고요. 현재 동사를 쓰신 다음에 주어 대시 다음에 조동사는 당연히 현재를 맞춰주시고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동사 들어가고요. 조동사 현재형,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하고요. 가능성은 50%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직하다면 나는 당신을 고용하겠다. If you are earnest, I will employ you. 이랬을 때는요. 뭐 어떤 뜻이 됩니까? If you are earnest. 현재형 들어갔죠? 정직하면 고용한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다면 고용하지 않겠다. 조건절이죠. 조건절이 뭡니까? 조건절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딱 반으로 보는 거죠. 정직하다면 고용, 정직하지 않다면 고용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를 가능성 50%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정법 과거가 있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쓰시고 현재 사실의 반대. 자,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그 형태 어떻게 쓸까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시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들어가고요.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형태를 과거 동사가 들어가고 조동사가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시고요. 가정법 과거는
뭐 확률이 아니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If I were a bird 이런 예문 있죠. 내가 만일 새라면 I would fly to you.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사실은 새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희망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당연히 요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아니죠? 아까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형태는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 한 시절씩 더 과거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had pp를 못 쓰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ve pp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단골 손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had pp요. 여기 들어가고요. 조동사 과거형 have pp요. 요거 들어가고요. 이거 외우셔야죠.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비교가 단골 메뉴입니다. 가정법에서는. 그런데 had pp를 썼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이전인데 가정법에서 한 시제씩 더 현재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는 과거 시제고요. 가정법 과거는 시제는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제 문제와 연관해서 풀 때는 주변에 과거 어구를 나타내는 어구가 있으면 가정법은 뭘 쓴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와 과거 어구를 쓰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건요. 가정법의 도치가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공무원 시험에서 높습니다. 도치가 뭡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는 형태인데 특히 여기서는요. if를 없애고 도치가 가능합니다. if를 없애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도치는데 pp까지가 아니고요. had하고 주어만 바꾸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쓰냐면 had, 주어, pp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것이 if, 주어, had, pp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예, had, 주어, pp는 if, 주어, had, pp가 도치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혼합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공무원 시험은 또 수능하고 다르게 혼합가정법이 출제 빈도가 또 어느 정도 나옵니다.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요. 글자 그대로 섞여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별도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now나 today가 있으면 바뀌는 거죠. 우리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면 그럼 과거 사실의 반대죠. 가정법은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지금 현재 오늘날 지금 나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난 지금 공무원일 텐데 이랬을 때는 과거에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을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일 텐데 지금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현재 사실의 반대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된다고요? 예, now하고 today하고 결합할 땐 혼합가정을 쓴다. 그럴 땐 어떻게 쓴다고요? 과거에 이랬다면 하면 이렇게 외우세요.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에 이랬다면. 그 다음에는요. 현재 이럴 텐데, 지금 이럴 텐데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게 섞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if 전에는 뭘 쓸까요, 여러분? 방금 공부했죠.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if 주어 had pp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had pp가 들어가는 거 if 절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 now today가 있으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죠. 동사 원형 are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게 섞여 있는 것이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 혼합가정법이다. 자, 가정법 다 했습니다. if 가정법 다 했습니다. 지금 나온 거. 자, 보실래요? if 가정법 현재라고 하면 조건절 if 주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현재형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형, 조동사에 또 현재형이 들어가고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건 현재형, 원형이라보다는 현재형이라고 써야 되겠죠. 현재형 동사가 들어간다. 현재형 동사. 원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이면 여기 be나 이런 것만 써야 되는데 현재형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현대형에서는 현재형 동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예, 현재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건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절. 그래서 가능성은 50%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0%. 자, 그래서 이 아래 예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If he is healthy, I will employ him.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그가 건강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고용할 텐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건강하다는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라면 고용할 텐데 그래서 50% 보고 조건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잠깐 제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ould가 생략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자, 요거는 뭐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이라는 건데 그냥 써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요. 대절이 나오는데 대뜻이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죠. 요게 뭐가 나오냐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R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데 요구 주장 제한 명령 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이요. 과거 동사를 할지라도 항상 대절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원칙에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should를 쓸 수 없는 상황일 땐 이 원칙이 적용이 불가능하죠. 예, 상태가 들어갈 때 어떤 상태에 있다. 여기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그는 기억했다. 그러면 그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랬을 때 주장했는데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상태일 때는 그런 원칙에서 요 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원칙만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에 해당하는 동사 다음에 대절 다음에는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다.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뒤에는 동사 원형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 예문 하나 볼까요? 예문 봅시다. He commanded. command가 명령했다죠. 명령 동사 들어갔죠? 명령입니다. 자,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명령했다. 대절이죠. That the prisoner. 그 죄수는 즉시 처형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총살형에 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랬을 때 should가 들어가는데 should를 없다고 보면 should가 없다고 보세요. should가 없다고 보면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 앞에 should가 있었다라는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외 규칙보다는 이제 원칙부터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양보절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초급자 여러분들은 양보절 이러면 굉장히 까다로워합니다. 특히 명령문에서 명령법의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 뭐뭐이다 할지라도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Come who may, he will be welco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예를 들면 그는 환영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누가 올지라도 하는 거. Come who may를 써서 여기다가 해석을 써볼까요? 누가 올지라도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Say, 명령법을 썼죠. Say what it may. 그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거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Go where you may. 네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Try hard, how hard you may.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명령문인데 뭐뭐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법만 이거는 해석법이 중요합니다. 자, 해석법이 중요합니다. 명령문을 썼는데 해석이 뭐뭐일지라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보이시죠? 의문사가 여기 싹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다. 예, 의문사가 들어가는 형태에서 뭐뭐일지라도 명령문 동사 원형 다음에 의문사는
예, 그 다음에 주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조동사는 may가 나왔죠. may. 자, may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may라는 것이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로, 양보의 의미로 많이 쓰이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요. 동사 원형 다음에 as 주어 may, 여기 또 may 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때 as가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로 쓰이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 해석법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옵니다.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명령은 당연히 be를 써서 be 플러스 형용사 쓰면 동사처럼 쓰인다 그랬으니까 be 형용사를 쓰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be it ever so humble.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집 같은 장소는 없다. 집만한 곳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it ever so humble. 형용사가 들어갈 때 형태는 be를 맨 앞에 써서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로 나타내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가정법 과거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고요. 과거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과거 동사가 들어갔고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형태. 만일 뭐뭐 한다면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현재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시제.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그죠? If I knew his address, I could write to him. 만일 내가 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로 썼다고 그래도요, 현재로 해석을 하셔야죠. 내가 만일 그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현재 알고 있다면, 현재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if it were not for에 대해서도요, 이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시간 관계로 보고요, 요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말로 먼저 정리합니다. 두 가지예요.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뭐뭐가 없다면은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은 과거. 잘하시네요. 뭐뭐가 없다면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가정법은 과거. 뭘 쓸 것이냐? 자, without을 쓰고요. without 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ny 없다면. 자, without 대신에요. 같은 거 but for를 씁니다. but for. 뭐뭐가 없다면. 역시 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예 if를 쓰면 if it, 자, 외우십니다.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도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if를 빼버리면 were하고 it이 도치 그랬습니다. 잘하시면 if 없으면 도치.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보이세요? 자, 이게 뭐뭐가 없다면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귀결절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조동사, 요거 다음에요. 조동사는 과거형 들어가고요.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을 R이라 그랬습니다.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형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뭐뭐가 없다면이 됩니다. 요거와 연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뒤에는요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야죠. 뭐뭐가 없었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뭐 이런 거죠. 없었다면. 이건 과거 사실에 봤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떠냐면 이건 without 똑같이 without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를 봐야만 알습니다. 똑같이 but for를 씁니다. but for 뭐뭐가 없었다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형태가 온다고요? 예,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큰일 나죠. 없다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have pp가 들어갑니다. 자, have pp가 들어가면 조동사 과거형 have pp가 있는 걸로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고 뭐뭐가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if를 쓰면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겠습니다. had not
been for. 자, 이게 뭐뭐가 없었다면 도치 if 없애면 had it not been for. 예,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자, 이게 뭐뭐가 없었다면 뜻입니다. 자, 여기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요. A, B, C, D 이렇게 넘버링을 했습니다. A, B, C, D 됐죠? 예,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그 다음 조동사하고 have PP. 그러면 뭐뭐가 없었다면. 됐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만일 X가 없다면이죠. 자, 해석만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없다면입니다. 현재죠. 현재. 그럴 때는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만약에 뭐뭐가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2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이것도 자, it is 요 hi나 about은 생략할 수 있고요. it is time that 할 때 여기는 과거 동사만 쓴다. 요겁니다. 과거 동사.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it is time 그다음 대절에는 it is time that 대절에는 과거 동사.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과거 동사가 들어가. 여기 현재 시제인데 과거 동사 쓴 건 가정법. 그렇습니다. 과거. 가정법 과거. 그래서 it is time you went to bed. 잘 시간인데 그럴 때는요. 여기다가 went라는 과거 동사를 쓰고 가정법 과거를 쓰고 예,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ad better 동사 원형 수거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 하면요. 하나 더 써볼까요? had better not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은요. 자, would, should, had, rather 동사 원형, that 동사 원형. 자, 뭡니까? 뭐뭐 할 바에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would, should, had, rather 동사 원형 할 땐 than하고 써서요.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할 때는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s it were, 말하자면 할 때 as it were,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말하자면 as it were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시면 되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고요. if, 주어, had, pp 뒤에는요.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드리면 if you had tried, you could have done it. 만일 당신이 열심히 시도했었다면 과거 사실의 반대 시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만일 당신이 시도했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뜻이죠.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죠? 예,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 써서 표현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if it had not been 해드렸죠?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이거 도치시키면 had it not been for도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if 가정법은요. should가 들어갈 때는요. 가능성 1% 에이 거의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미래의 의심이라고 쓰시면 되죠. 미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이라고 써있죠.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그럴 때는 뭐라고요? what 동사 원형을 쓰고요.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d like to b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 가능성 0% were to를 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가정법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썼고요. 현재, 지금은 now, today 이런 것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now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If they had started, they would not be here now. 자, 보세요. 만일 그들이 과거에 출발했었다면 그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없을 텐데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고 요건 과거 사실의 반대. 따라서 앞에 if에는 had pp 과정법 과거 완료 쓰고요. 뒤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형태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썼다. 이것이 혼합 가정이다. 그런데 now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수가정에서 I wish도 가정법이다. i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 wish가 뭐라고요? 예, I wish가 들어가면요. if라고 생각하세요. if. 그러면요. 여기는 과거 동사나 had pp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wish 과거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I wish 과거 동사 나와 있습니다. I wish 과거형이나 또는 I wish had pp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as if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만일 뭐뭐인 것처럼 할 때는 과거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요. 뭐뭐인 것처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일 마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그러면 had pp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had pp 뭐뭐였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s if라고 썼고요. if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까 해드렸습니다. 여기 쭉 정리해드렸죠?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if절을 분사구문하고 부정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